딸 지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낌이 늦은 밤의 정적을 찢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사위 현우의 푹 꺼진 어깨를 보니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처럼 텅 비어 보였다. 불임이라는 현실은 그들의 젊고 단단했던 사랑을 갉아먹는 독이었고 그 독은 이제 은정의 마음속에도 스며들었다. 지민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고 그 아픔을 덤덤히 받아내고 있는 사위가 애처로웠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따뜻한 보리차를 내렸다. 주전자가 끄는 소리가 마치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신의 감정 같았다. 이 감정은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은정의 마음을 짓눌렀다. 딸을 향한 사랑인지 사위를 향한 낯선 연민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현우는 지민이 겨우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은정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현우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는 현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은정의 얼굴을 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는 딸의 것과 닮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퇴근 후 지민이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 거실의 작은 불빛 아래 오직 은정과 마주하는 그 순간의 고요함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그의 이성을 흐트러뜨리는 동안 그는 마주 잡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 손길의 온도는 그의 죄책감을 그리고 그녀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듯했다. 억지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자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창문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욕망과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내 지민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햇살 쏟아지던 공원의 벤치, 그녀의 눈동자에 담겨있던 순수한 빛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행복감이 차올랐던 그 순간을.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길고 무기력한 밤의 연속. 그는 방 안을 서성였다. 발소리는 텅 빈 집의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마치 모래로 지은 성처럼 견고했던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현우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다. 그는 아내에게 선물을 살 생각으로 향수 코너를 찾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라일락 향수 앞 멈췄다. 그의 손가락 끝은 그녀를 위한 향수병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향수병을 내려놓고 익숙한 지민의 향수를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늦은 밤까지 지민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그러나 화면 속의 밝은 소리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우리 어디 가서 저녁 먹을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지쳐 있었다. 마른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그는 마치 구원의 끈을 찾듯 자신의 옆에 앉은 은정의 손을 찾아 꼭 쥐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욕망과 그로 인해 겪게 될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선 두 사람이 끝없이 충돌하고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지민이 친구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 여행은 두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여유를 선물했다. 텅 빈 집의 고요함은 낯선 긴장감을 불렀고 그날 밤 은정은 늦도록 잠 못 이루는 현우를 위해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잠이 안 오면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그녀의 제안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흑백 영화를 보았고 배우들의 과장된 몸짓과 서툰 대사가 스크린을 채우는 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지민의 자리가 아닌 은정의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동시에
이 공간을 채우는 아슬아슬한 공기가 현우의 심장을 죄어왔다. 영화가 끝나고 현우는 몸을 돌려 은정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장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혼자 지민이를 키우시면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은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며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현우 씨처럼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지. 그녀의 말에 현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짙은 외로움과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빗방울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길게 늘어뜨렸다. 거실의 작은 조명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은정은 문득 젊은 시절 첫사랑과의 이별을 떠올렸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았던 텅 빈 허무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박혀 있었다. 현우의 옆에 앉아있는 지금 그 허무함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두려워졌다. 그는 딸의 남편이고 그녀는 그의 장모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회가 정해놓은 가장 견고한 금기로 묶여 있었다. 현우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손 참 따뜻하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순간 모든 이성과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고 은정 역시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손과 손이 맞닿은 그 작은 접점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이 번개처럼 통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순간의 뜨거운 감정 속에서 서로를 놓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지민이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현우는 지민을 향해 다가가 포옹했다. 잘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지민은 현우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말했다. 보고 싶었어, 현우 씨. 그 말에 현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지민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은정은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사위에게서 느꼈던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믿었지만 시간은 오히려 그녀의 감정을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민은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현우와 은정은 서로를 향한 시선을 조심스럽게 피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밤이 되면 은정은 조용히 거실 불을 켜두었고 현우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 여행이라도 떠날까? 둘이서. 현우는 망설였다. 지민은 그런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당신 나한테서 멀어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지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민과 현우가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은정은 현우에게 전화했다. 짐은 잘 챙겼니?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고 네, 장모님. 잘 챙겼어요. 조심히 다녀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현우와 지민은 여행을 떠났다. 텅 빈 집. 은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현우와 함께 영화를 보던 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손을 뻗어 텅 빈 옆자리를 더듬었다. 닿을 수 없는 온기.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현우였다. 장모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 차에 물건을 두고 온 것 같아서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물건인데? 은정의 목소리도 덩달아 떨렸다. 혹시 제 넥타이 핀 보셨어요? 그들의 거짓말은 서툴렀고 물건을 핑계로 다시 돌아온 현우와 그를 기다리는 은정. 빗줄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은정은 현관문을 열었고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현우를 보았다. 그들의 눈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섰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 역시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현우의 차가 다시 길을 떠나고 은정은 텅 빈 집의 현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현우는 다시 지민의 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의 감정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고 지민은 여행에서 돌아와 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이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은정을 볼 때마다 어색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자신의 죄책감을 느꼈다.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민 앞에서 현우를 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고 식사 시간의 침묵은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의 눈은 공허한 허공을 헤매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현우가 두고 간 넥타이 핀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 작은 물건은 마치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손끝에서 묵직한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은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딸 지민이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은정의 손에 들린 넥타이 핀을 발견했다. 엄마, 그거 현우 씨 넥타이 핀이잖아요. 왜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웠다. 은정은 당황했다. 여행 가기 전에 현우가 놓고 간 것 같아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지민은 은정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지민의 질문은 은정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민은 엄마의 침묵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은정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일도 없어, 지민아. 그냥 엄마가 내 아빠 생각에. 은정은 핑계를 댔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지민은 그제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은정을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날 밤 현우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지민은 현우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지민은 초조해졌으며 은정은 불안했다. 새벽 2시 현우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은정과 지민은 그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현우는 은정의 손을 붙잡고 웅얼거렸다. 장모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민은 현우의 팔을 잡고 물었다. 현우 씨,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현우는 지민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은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우의 취중 고백은 지민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지민은 현우와 은정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할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고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으며 서로의 공간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은 지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은정은 현우의 고백 이후 그를 피했다. 현우는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은정은 그를 외면했다. 더 이상 이러지 마.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우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절망했고 그는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지민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민을 마주보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아, 나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은정이 들어왔다. 은정은 현우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지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민아, 나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은정은 현우보다 먼저 모든 것을 말하려 했다. 엄마, 현우 씨랑 무슨 관계야? 지민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은정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민의 얼굴에서 자신과 현우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고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배신감. 지민은 그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겪고 있었다. 지민아, 오해하지 마. 은정의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다. 지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고 엄마, 현우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는 지민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지민은 그를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녀의 절규는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고 지민은 현우와 은정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의 문을 닫았다. 현우는 매일 밤 지민의 방 앞에서 서성였다. 은정은 그들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녀의 욕심이 딸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짓눌렀다. 현우는 은정을 찾아갔다. 장모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정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돌아가, 현우 씨. 지민이에게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현우는 은정의 말에 절망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민은 결국 집을 떠났고 그녀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쪽지를 읽은 현우는 절망했다. 그는 지민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은정은 딸의 빈 방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현우는 은정을 찾아와 말했다. 장모님, 우리 여기서 끝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금기였다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현우 씨, 행복하세요. 장모님도요. 그들의 말은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메아리쳤고 현우는 은정의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텅 빈 허공을 더듬었다. 닿을 수 없는 온기. 그는 이제 혼자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은정은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그녀는 여전히 라일락 향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향기 속에서 현우의 그림자를 찾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민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지민을 불렀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은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음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추억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은정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다.